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9분 지나고 있고요. 월가의 소식 엄청 많습니다.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업데이트를 몇 번 하신 겁니까? 정신없죠. 왜냐하면 이게 핵심은 그 실리콘밸리뱅크 사태잖아요. 그쵸. 결국 파산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는 것인데 그거에 관해서는 계속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개인들이 누가 많이 물려 있느냐가 가장 궁금한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그 여기? 기업에? 네,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한 사람들이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요. 근데 그 기업들이 스스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지금 알 수가 별로 없죠. 누군가 하면 그건 개인 정보잖아요. 실명 우리로 보면 금융 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니면 공식 당국에서 뭘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목요일날 밤, 금요일날 밤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토요일 아침 긴급 라이브도 짧게 했지만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불안 심리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은행은 비슷한 어떤 그런 재무적인 문제가 있는 은행들 어디며 예를 들어서요. 거기에 많이 돈이 투자한 곳은 누구며 은행에 예치한 돈은 어디며 또 그들과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은행 기업은 또 뭐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일파만파되고 있고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가 보면 주가는 이틀 동안 90% 떨어지면서 당연히 이제 거래가 좀 안 되는 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한마디로 순간적으로 이제 날아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인데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매도 가능한 채권, 만기 보유 채권 등등 있지만 어찌됐건 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요. 예, 그것들이 어느 정도냐. 이게 미국에서 미국 은행들이 6천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고 이 중에서 상당 부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분명히 있는 거죠. 또 재무적으로도 노란색인데요. 이 부분은 언제라도 팔 수 있고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손실로 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겠고요. 네. 그래서 지난 주간 동안에 보면 SVB, 파이낸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거 얘기하시는 실버게이트 그런 것들 주가 이제 급락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주가가 사라졌느냐는 건데 시가총액 이거는 그런 거랑 큰 상관이 없는 은행조차도 빅스도 1,100억 달러가 날라갔습니다. 지금요. 지난 한 주간에 그것도 한 주간이 아니라 이틀 동안 날라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날라가는 모습. 다만 지난 금요일 날 보면 약간 반등하는 것도 있었지만 엄청나게 크게 손해가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지역은행입니다. 리저널 뱅크요. 그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KR이요. 이런 쪽이 주가지 크게 내려갔고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영어 한국말로 보여드리면 번역한 걸 보여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한 두세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두세 가지. 이들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어디에 어떤 소위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입장이잖아요. 이들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했고 관심이 많냐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들이 얼마만큼의 또 여기에 은행을 예금을 예치하고 있느냐. 이것이 되겠죠. 그리고 의대의 법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예금자 보호가 우리를 보면 예금자 보호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은행들 스스로 이제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채권의 문제, 만기와 천재의 시가와의 차이. 이러면서 평가손 그 부분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지금 이제 뉴스들만 모아보면 특히 실리콘밸리뱅크가 다른 것도 많이 했지만 생명공학 쪽에 많이들 투자해놨다는 거예요. 생명공학 회사들, 바이오테크요. 일부 회사들이 얘기가 나온 것도 있지만 지난 주말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생명공학이요. 여기 보면 이제 바이오테크이기 때문에 빅파마가 아니라 그냥 바이오뱅크. 그러니까 신설기업, 신흥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상당 부분이 4번 기업. 그리고 4번 기업 내지 3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계속 거기랑 거래하는 것들. 어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월가에서 일부 사람들이 하는 얘기 구체적으로 정확한 알 수 없으나 이제 아주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보면 실리콘밸리 뱅크가 지금 소위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통해서 어떤 투자를 받은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많게는 절반 가까이 엮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상상 이런 걸 많이 겪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만 검색하면 20개다 30개다 회사 리스트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런 것들 외에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엮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3번, 4번 진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둘 말씀드리지만. 네. 일단 이거는 언론에 공개된 기업들입니다. 여기 아마 해당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이오 기업들이 타격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런 기업들이 지난 주말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해당돼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걸 뭐 하시는 분 저도 처음 들어본 회사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다행인데요. 썰런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왜 엮여 있냐면 썰런은 이 회사가 고객들이랑 하면 가정에서 하면 가정에서 파이낸스를 받아갖고 예를 들어서 태양광도 설치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비즈니스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주 거래 은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주가가 12%나 떨어졌습니다. 썰런도. 로크 같은 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로크는요. 로크는 하여튼 주가가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적자 기업이었는데 이게 보면 이제 4번 기업, 3, 4번 기업으로 분류되고, 캐시우드가 엄청나게 계속 샀던 기업이에요. 지금 이 기업은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서비스를 필요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워낙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존 TV에 로크란 걸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마트 기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은 TV에서도 TV 자체도 로크가 기능이 내장된 게 많이 팝니다. 지금요. 그래서 삼성 이런 것도 삼성 LG도 더 보면 미국에서 보면 로크 TV, 로크 내장 TV 이런 게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로크가 큰 회사인데요. 로크는 어찌됐건 현금성 자산의 26%, 4억 8천 7억 달러가 SB뱅크에 엮여 있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99%가 언인슈어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장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들은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쓸 수 있는 현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요. 현금성 자산의 5%를 지금 여기 예치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만 지난 금요일 날은 그날 선방했어요. 제프리스에서 인터넷 토픽 리스트에 포함시켜놨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건 상관없이 현금성 자산의 5%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수많은 기업들이 돈이 많건 적건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일부에서는 그냥 거래하기 위해서 우리도 있지만 최소 예금 금액 있지 않습니까? 최소 예금 뭐 해야지 일정 수 비용 발생 안 하는 것들이 미국에 워낙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겠으나 여하튼 인 거죠. 다만 이제 이 실리콘밸리뱅크가 특징이 뭐냐면 그 개인 고객 있고 법인 우리 쉽게 하면 법인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 고객은 10%가 안 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들의 어떤 뱅크런에 우려는 벽을 적을 수 있으나 적을 수 없으나 기업들의 문제일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뭔가 지금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베일아웃하게 뭔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제너 옐런 장관이 오늘 일요일 날에서 긴급하게 인터뷰한 거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 거기에 문제일 뿐이다. 국한돼 있고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뭐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엮여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는지 이렇게 막 파헤쳐 보면은 이거 영향 안 받을까 괜찮을까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건 네. 없죠. 영향 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표는 오늘 참고만 하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의 수천 개의 리스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들은 여기 나온 리스트를 제가 보여드린 거는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내가 여기 얼마만큼 예치하고 있다. 라고 스스로 얘기한 거고요. 뱅크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공개한 거군요. 네. 이 수많은 더 많은 기업들은 스스로 말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른 은행들은 이제 어떻게 보냐? 다른 은행들. 은행이라 하면 이제 좀 나눠봐야겠죠. 대형은행, 지역은행. 그러니까 큰 대형은행은 기본적으로 IB 업무를 하는 경우는 큰 영향이 없을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 문제는 왜냐하면 그건 자본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자기 자본이 워낙 규모가 있는데 다른 은행은 좀 괜찮을까라는 것들을 많이들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다양한 언론에서 지금 얘기 나온 걸 제가 한번 다 많이 보고 있지만 어떤 쪽에서는 바로 똑같은 소위 실리콘밸리뱅크에서 지금 해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만기 채권이 있고 언제라도 팔 수 있는 채권인데 언제라도 팔 수 있는 건 안 팔으면 상관없는데 돈이 필요해서 예금 인출해서 채권을 팔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꽤 날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비중이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비중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개인들의 예금보다 법인의 예금이 엄청 많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 간접적으로 보기 위해선 작년에 이렇게 금리가 오는 와중에 계속해서 마진이 늘어난 회사. 마진이 좋아진 회사, 마진이 줄어든 회사 이런 다양한 리스트들을 작업을 하고 있고 저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 것부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서너 가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워낙 좋게 보이시는데 제가 이걸 어제 오늘 해갖고 엑셀로 거의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안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잠시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바로 뭐 그 약간 재무적인 얘기지만 회계적인 얘기지만 우리나라 번역하면 영어로 하면 AOCI라고 그러고요. 그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언제라도 손실이 날 수 있는데 손실 처리 안 하고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만기적으로 갖고 가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기 자본 대비 뭐 AOCI 비율, 자산 대비 순이자의 순이익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자기 자본 대비 어떤 손실 가능성 있는 률 이런 것들이 다양한 표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보면 뭐 평균 자산 대비 순이자의 순이익이 늘어난 거 줄어든 거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것들을 수많은 표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 IB들이 최대한 자기네가 노력해서 만드는 표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엑셀을 작업을 많이 해놨는데 이거 어디다 넣어놨냐면 지금 저 미국 주식임시다 카페에 넣어놨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전부 다 엑셀로 파일 다운로드 받게 제가 그 글을 서너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받으면 뭐 여기 그냥 들어오셔서 왜냐면 이렇게 관심 없다면 안 보셔도 되고 괜히 스트레스 받으시니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거 보면 제가 4개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그냥 제가 그 필명이 이걸 위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위원 클릭하시 보면 그거만 쭉 나오니까 그거 보셔 다 전부 다 엑셀 다운 받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시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결론은 상당히 위험성은 지금 있긴 하다. 있다. 왜냐하면 심리거든요. 투자 심리. 그러니까 심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자그마한 은행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그마한 리저널 뱅크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투자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그게 걱정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엮여 있는 기업들 있죠. 엮여 있는 기업들. 거기서 예금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투자 심리를 아주 급냉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뭐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3번 기업, 4번 기업.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SVB 주식을 대량 가지고 있어서 3천억이 증발됐다라는 소식을 전해서. 그 만약 그랬다 그러면 그건 워낙 시가총액이 워낙 커져 있었잖아요. 시가총액은 미국 기준으로 10몇 위까지 갔으니까 일정 수는 뭐 갖고 있는 건 뭐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찌 됐건요. 그렇지만 뭐 그들의 문제가 되겠고요. 여하튼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지역은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를 볼 때 3번, 4번. 그리고 일부에서는 확인은 안 되지만 미국에서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제가 뭐 직접 어디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자금을 지원받아 갖고 했던 기업들의 절반 가까이가 직간접적으로 SVB에 연결돼 있다. 실리콘밸리뱅크에 엮여 있다는 거가 지금까지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저희는 은행에 주목할 게 아니라 그쪽에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금리의 어떤 기준금리 올리는 거가 뭐 올라갈까 더 줄어들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기대를 하는데 그건 뭐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사실 이런 SVB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주말 사이, 그러니까 금요일에 나때 고용보고서 내용 보면서 오히려 긴축 조금 우리가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다만 그 고용보고서 자체가 그냥 상당히 헷갈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는 어차피 많이 내렸어요. 금리는 많이 내렸고 금리가 많이 내린 것은 결국 두 가지거든요. 결국은 임금 상승률의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가 예상보다 낮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가 많이 내린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50bp 인상 가능성보다 3월 22일 날이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보다 25bp 금리 인상이 더 많아졌어요. 그건 분명히 좋은 일이죠. 다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과연 될까? 일단 여전히 의문점이 있죠. 왜냐하면 당연히 어떤 그 정부 당국 있죠. 정부 당국에서는 어떤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금리 올리는 것도 좀 맞고 어떻게 잘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어떤 직접 통화를 다루는 연방 연준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갈 수 있죠. 다만 이런 것들이 정말 시스템적으로 크게 정말 제1의 리만 사태까지 확산되면 뭔가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죠. 그거는 너무 큰 그걸 갖고 기대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저는 금리는 뭐 계속 올라가는 건 뭐 불가피하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흐름 내려갔지만 이런 사태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수치적인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이것부터 보여드리면
결국 일자리 증가가 31만 1천 건이 나왔어요. 예상치가 20만 건이 조금 넘었는데 그 역시 많이 넘었지만 굳이 보면 이제 지난달에 50만 건 넘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3.4에서 3.6인데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진 거거든요. 일자리를 이제 일을 하겠다는 늘어났기 때문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똑같은 자리에 수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더 몰리면 임금 상승 좀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돈을 더 줘야 돼, 막 더 줄게라는 소리를 덜 할 수 있으니까 임금 상승률이 약간 둔화됐다라고.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다만 이게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요거라 그랬는데요. 레저요. 이것도 지금 보면 2개월 연속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우리한테 이제 의문점을 남겨주고 있다. 저 부분은 사실 상당 기간 근데 올해 내내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나마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늘어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100만 개인데 지금 한 85만 개 정도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당시보다. 팬데믹 이전 대비 부족한데 여전히 이런 것들이 좀 불안불안 요소가 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번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네. 다만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그렇게 쉽게 꺾일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의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거에 대한 임플리케이션 말씀드렸다시피 3번, 4번 성장주 있죠. 네. 지금 떨어졌다고 물 탄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3번, 4번 특히. 예, 이런 것들. 진짜 긴 호흡을 보셔서 적립지를 꾸준히 하시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죠. 오늘 시장에서 체크해볼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게 네. 약간 양분화돼서 갑자기 이제 불거진 SVB 사태와 우리 고용 관련된 보고서 내용에 의한 국채금리의 변화. 네.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가장 큰 거죠? 거는 지금 고용 보고서는 제가 보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지금요. 고용 보고서보다는 실리콘밸리뱅크 사태에 따른 그에 따른 월가의 대응, 월가와 이제 정부 당국이죠. 네. 그 백악관과 어떤 이런 쪽에서의 시각 차이가 있으면 뭔가 기대할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시스테믹한 건 아닐 수 있다. 다만 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투자 심리는 엉망일 수 있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뭐 공화당 쪽에서는 왜 세금으로 그런 지원을 하냐, 뭐 이런 얘기들로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있다고 아마 하는데. 벤처 기업들 있죠. 벤처 기업들의 지금 거기에 이제 예치된 사람들이요. 그게 보면 지금 상당히 규모가 커져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뭔가 뭐 방법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 크게 뭐 해주기는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내용들이 있다면 또 오늘 밤 글로벌 라이브 그리고 내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한 월요일인데 또 피곤한 다양한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종일 좀 계속해서 우울한 그런 하루를 보내실 것 같은데요. 그런 기분을 좀 떨쳐내시고 좋은 쪽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들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